캘리포니아에 사는 9살 한 남자아이가 여러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해 그 부모님이 애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해답을 찾은 이 가족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저는 애비 메카시예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편집자이고 남편인 조는 집 근처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9살 아들 오스틴이 있지요. 오스틴은 레고로 자동차와 마을을 만드는 걸 무척 좋아하지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합니다. 저에게 하루에 1000가지 질문을 해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래요? 엄마,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요? 엄마, 아침에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오스틴은 항상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는 우리 집의 햇살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이런 날이 이어질 줄 알았지요. 하지만 제가 틀렸었어요.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부엌 창문 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고 오스틴은 아침으로 팬케이크를 먹고 등교한 후였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등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이었고 저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지요. 안녕하세요, 애비예요. 메카시 부인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학교 간호사인 존슨 선생님이었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학교로 오셔야 해요. 오스틴에게 일이 생겼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스틴이 수학 시간에 구구단 문제를 풀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바로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괜찮아요? 깨어났나요? 깨어는 있는데요. 메카시 부인 평소 같지 않아요. 계속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세요. 저는 최대한 빨리 오스틴 학교로 운전해 갔어요. 가는 내내 계속 생각했어요. 괜찮아야 해. 괜찮아야 해. 괜찮아야 해. 학교에 도착하여 복도를 전속력으로 달려 보건실을 찾아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스틴을 보았지요. 오스틴이 저를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살면서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요. 오스틴, 엄마야. 이제 엄마가 왔어. 오스틴이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속삭였어요. 엄마. 하지만 확신이 없는 듯이 말했어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처럼요. 존슨 선생님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요. 이미 911에 신고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크고 무서운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더니 구급대원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이 이름이 뭐예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오스틴 메카시예요. 9살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스틴을 들것에 올렸어요. 오스틴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근처 메디컬 센터로 데려갈 거예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같이 타셔도 돼요. 저는 구급차 뒤쪽에 올라탔어요. 구급대원이 오스틴의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오스틴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구급차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얘야,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제가 오스틴에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네가 좋아지도록 도와주실 거야. 오스틴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오스틴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팔과 다리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어요. 눈이 뒤로 돌아갔어요. 발작을 하고 있었어요. 발작이에요. 구급대원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어요. 더 빨리요. 저는 오스틴의 손을 잡았지만 너무 무력감을 느꼈어요. 발작은 약 2분간 지속되었고 저에게는 2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이동하면서 의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등교하고 얼마 안 돼서 쓰러졌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들이 오스틴을 큰 기계들과 밝은 조명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직장에 있는 존에게 전화했어요. 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오스틴에게 문제가 생겼어. 뭐? 무슨 말이야? 학교에서 쓰러졌어. 발작을 하고 있어. 지금 당장 와. 존이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서로 꽉 안고 소식을 기다렸어요. 6시간을 기다렸어요. 길고 끔찍한 6시간이었어요. 그 6시간 동안 오스틴은 3번 더 발작을 했어요. 매번 간호사들이 오스틴의 방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매번 제 마음이 100만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의사 한 분이 저희와 이야기하러 왔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서류가 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오스틴의 뇌 CT 촬영을 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여요. 뇌 스캔 결과는 괜찮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물었어요. 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열이 나면서 발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약을 주고 좋아지는지 지켜볼게요. 그게 전부예요? 존이 물었어요. 원인이 없다고요? 더 많은 검사를 해야 해요. 하지만 모든 게 시간이 걸려요. 의사들이 오스틴의 열을 위해 약을 줬어요. 그러고는 $4,200짜리 청구서와 함께 명확한 답 없이 저희를 집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오스틴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들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제 바람과 달랐습니다. 첫날 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스틴이 저희 집에 처음 와보는 것처럼 걸어 들어갔어요.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희 거실을 둘러봤어요. 매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곳이었지만 오스틴은 모든 게 낯설고 새로운 것처럼 행동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스틴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집이야, 얘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가 사는 곳이야. 오스틴이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어요. 엄마야, 오스틴. 나는 내 엄마야. 오스틴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오스틴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왜 저는 여기 있어요? 저는 밤새 오스틴 침대 옆에 앉아서 같은 질문에 계속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은 더 심했어요. 오스틴이 일어났는데 양치질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마치 어린 아기인 것처럼 가르쳐야 했어요. 신발끈 묶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포크와 숟가락 사용법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오스틴이 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친엄마를요. 매일 저는 오스틴에게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봐, 오스틴. 이건 작년 여름에 너와 아빠가 해변에 간 사진이야. 우리가 큰 모래성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 오스틴은 낯선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사진을 봤어요. 이건 네가 첫 등교하는 날이야.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선생님을 만나는 게 너무 신났었잖아. 오스틴은 그냥 멍한 눈으로 사진을 쳐다봤어요. 저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여러 곳에 전화를 했어요. 오스틴이 계속 기억을 못하자 저는 너무 조급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아들 진찰 예약을 하고 싶어요. 발작과 기억 문제가 있어요. 3주 후에 진찰이 가능해요. 접수 직원이 말했어요. 3주요? 아이가 정말 아픈데요. 더 빨리 볼 수 없을까요? 죄송해요. 진료 일정이 이미 다 차 있어서요. 아이가 고통받고 있을 때 3주는 3년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10군데 넘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다음 달에 MRI 예약이 가능해요. 한 병원에서 말했어요. 소아신경과 의사는 4주 후에 시간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말했어요. 먼저 가정의로부터 의뢰서를 받으셔야 해요. 처리하는데 2주 걸려요. 2주, 3주, 4주, 한 달.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그 2주간 오스틴의 발작은 이어졌어요. 가끔은 밤에 자면서 발작이 일어났어요. 오스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뛰어가 보면 침대에서 떨고 있는 오스틴을 발견했어요. 다른 때는 낮에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발작이 일어났어요. 가장 힘든 건 매일 오스틴이 조금씩 더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시간에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방에 앉아서 몇 시간씩 벽을 쳐다봤어요. 가끔 우는 오스틴을 발견했지만 왜 우는지 물어봐도 말해줄 수 없었어요. 존도 도우려고 했지만 그도 무력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오스틴이 잠든 후에 저희는 속삭이며 대화했어요. 오스틴이 절대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존이 물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여러 군데 병원에 가보자.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도 무서웠어요. 오스틴이 우리를 다시 기억하지 못하면 어찌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의료비 청구서들이 부엌 테이블 위에 걱정의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응급실에서 나온 $4,200 청구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CT 촬영비로 $3,000 청구서가 왔어요. 또 혈액 검사비로 $2,500 청구서가 왔어요. 며칠마다 새로운 청구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구급차비로 $1,800, 의사 상담비로 $2,200, 병원 하루 입원비로 $3,400. 존과 저는 밤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모든 비용을 지불할지 고민했어요. 좋은 보험이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커버해주지는 않았어요. 곧 $25,000 이상을 빚지게 되었는데 오스틴의 상태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었어요. 대출을 받는 게 어때? 존이 제안했어요.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벌써? 제가 물었어요. 저희는 돈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어요. 어느 의사에게 전화할지로 다퉜어요. 모든 것에 대해 다퉜어요. 스트레스가 저희 가족을 찢어놓고 있었고 오스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요.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어요. 커피와 걱정으로만 살았어요. 매일 밤 오스틴 침대 옆에 앉아서 오스틴이 자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또 발작을 할까봐 무서웠어요. 낮에는 인터넷에서 오스틴의 증상에 대해 몇 시간씩 조사했어요. 눈이 아플 때까지 의학 웹사이트를 읽었어요.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의 온라인 그룹에 가입했어요. 하나님 부탁이에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 어린 아들을 도와주세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섭고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에게 기적을 보내주세요. 제 기도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곧 응답받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스틴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를 더 찾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화면을 쳐다봐서 눈이 빨갛고 피곤했어요. 존은 오스틴 방에서 오스틴이 아침에는 기억하지 못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익숙한 핑 소리가 들렸어요. 메시지는 대학교 친구인 마리사 송에게서 온 거였어요.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졸업 후에 마리사가 멀리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거의 끊어졌었어요. 저는 마리사의 메시지를 열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안녕 애비. 페이스북에서 오스틴에 관한 너의 글들을 봤어. 혹시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해. 나는 지금 한국의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이곳 어린이 병원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거든. 관심이 있으면 연락 줘.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아는 것도 없었지만 지금의 저는 작은 희망이라도 놓칠 수 없었지요. 저는 타이핑했어요. 더 자세히 말해줘. 마리사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내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어린이 희귀 질환을 위한 센터가 있어. 환자 진단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해. AI가 인간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패턴을 볼 수 있지. 작년에 텍사스에서 온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 8개월 동안 아팠었는데 미국 의사들이 수백 가지 검사를 했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아낼 수 없었어. 여기 온 지 이틀 만에 진단하고 완전히 치료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확실해? 응. 내가 그 어린 여자아이를 돌보는 걸 도왔거든. 이름이 엠마였어. 그 아이 부모들이 너와 똑같았어. 절망적이고 무서워했지. 미국에서 $100,000 이상을 썼는데 결과가 없었어. 여기 서울에서는 총 비용이 $15,000도 안 됐고 딸이 완전히 나았어. 저는 존을 거실로 불렀어요. 이거 읽어봐, 존. 마리사의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존이 메시지를 2번 읽었어요.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한국이라니. 가서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오스틴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 좋아질 수도 있잖아? 제가 물었어요. 존, 오스틴이 매일 나빠지고 있잖아. 여기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존이 소파에서 제 옆에 앉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모르겠어, 애비. 너무 멀어. 너무 큰 위험이야. 바로 그때 오스틴 침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둘 다 최대한 빨리 위층으로 뛰어갔어요. 오스틴이 또 발작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침대에서 떨고 있었어요.
존과 저는 발작이 멈출 때까지 오스틴을 안고 있었어요. 발작이 끝났을 때 오스틴이 혼란스럽고 무서워하는 눈으로 저희를 봤어요. 당신들은 누구예요? 오스틴이 속삭였어요. 왜 제 방에 있어요? 제 아들이 저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다시요. 그날 밤 오스틴이 마침내 잠든 후 존과 저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예약하지? 존이 물었어요. 마리사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 의료 기록을 번역하고 예약도 도와준대. 비용은 어떻게 해? 이미 빚이 많이 생겼잖아.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리사가 치료비는 여기에 5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된대. 어차피 여기에 있어도 그것보다 더 많이 빚질 거야. 우리 직장은? 당신은 가족 돌봄 휴가를 쓰고 저는 상사에게 상의해봐야지. 저희는 몇 시간 동안 계속 토론했어요. 존도 무서워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절망적이기도 했어요. 마침내 존이 말했어요. 좋아. 마리사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해보자. 이게 진짜라면 정말로 오스틴을 도울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할지도 몰라. 다음날 아침 저는 마리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리사, 우리 한국에 가보려고 해.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도와줄래? 마리사가 왓츠앱 영상통화로 저에게 전화했어요. 저에게는 아침이었지만 서울의 마리사에게는 저녁이었어요. 마리사 뒤로 아파트가 보였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애비, 물론이야. 공항 픽업부터 병원 예약 및 진료 일정까지 모두 도와줄게. 일단 내가 빠른 예약 일정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 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리사, 진심으로 고마워. 이게 정말로 오스틴을 도울 수 있겠지?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어. 마리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뭐라도 해봐야 하잖아.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2주일 후 저희는 한국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14시간짜리 비행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이었어요. 오스틴은 대부분의 시간을 잤어요. 좋아하는 담요를 덮고 좌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내내 깨어 있으면서 오스틴이 숨 쉬는 걸 지켜보고 저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건지 궁금해했어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제가 존에게 속삭였어요.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존이 속삭여 대답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오전 7시였어요. 저는 지치고 무서웠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표지판들이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출구 게이트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마리사를 봤어요. 저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애비, 존, 오스틴. 마리사가 영어로 불렀어요. 그러고는 공항 직원들에게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갑자기 3명이 와서 저희 짐을 도와주고 오스틴을 위한 휠체어를 가져다 줬어요. 오스틴은 긴 비행호라 걷기에는 너무 피곤했어요. 공항을 지나며 오스틴을 휠체어에 태워가면서 오스틴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긴 어디예요? 여긴 한국이야, 얘야. 제가 오스틴에게 말했어요. 기억나지? 네가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의사들을 찾으러 여기 온 거야.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약 1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창밖으로 이 새로운 도시를 쳐다봤어요. 곳곳에 높은 건물들이 있었고 제게는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한국어 글씨로 된 간판들이 있었어요.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긴장돼? 마리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무서워 죽겠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미국의 대부분 병원들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거든요. 건물이 높고 깨끗했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큰 유리창들이 있었어요. 도착한 지 30분 만에 저희는 깨끗하고 밝은 방에 앉아서 김준호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어린이들의 뇌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신경과 의사였어요. 김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한쪽 무릎을 꿇고 오스틴의 눈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안녕, 오스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오랫동안 아팠구나. 정말 무섭고 답답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네가 좋아지도록 도와줄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알겠지? 오스틴도 미소를 지어서요.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오스틴이 물었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의학적 수수께끼를 푸는데 특별한 컴퓨터들이 있어. 네가 왜 아픈지 알아내는 똑똑한 탐정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김 선생님은 오스틴의 뇌 스캔과 혈액 검사를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사용할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컴퓨터는 사람 의사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패턴들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의학적 퍼즐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바로 오스틴을 새로운 검사들을 받으러 데려갔어요. 추가 혈액 검사, 새로운 뇌 스캔, 그리고 뇌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뇌파 검사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검사 각각을 예약하는데 몇 주씩 걸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하루에 모든 걸 다 했어요. 이틀 후 김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부르셨어요. 친절하게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지요. 답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스틴이 자가면역성 뇌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존이 물었어요. 김 선생님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오스틴의 면역 시스템 몸에서 세균과 싸우는 부분이 혼란을 일으켰어요. 나쁜 세균하고만 싸우는 대신에 오스틴의 뇌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발작과 기억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도감에 울고 싶었어요. 마침내 2달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좋은 소식은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김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비교적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오스틴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치료가 그날 바로 시작되었어요. 오스틴이 팔에 놓인 IV를 통해 특별한 약을 받았어요. 그 약들이 면역 시스템이 뇌를 공격하는 걸 멈추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치료 3일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스틴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2 더하기 3이 뭐예요? 저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5야, 얘야. 2 더하기 3은 5야. 수학을 다시 기억해요. 오스틴이 신나게 말했어요. 5일째가 되자 오스틴이 병실을 돌아다니며 창문 밖 아래쪽의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뺨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눈이 다시 밝고 또렷해 보였어요. 엄마, 오스틴이 말했어요. 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들은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을 때 오스틴은 완전히 건강했어요. 학교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발표를 했고 매일 저녁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스틴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1년 후 오스틴은 여전히 완전히 건강하고 언젠가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다시 레고 성을 쌓고 축구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해 100만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그리고 아픈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요. 오스틴의 기적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고의 도움이 온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저희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지만 믿음의 도약과 저희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지만 사랑과 치유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친절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오스틴은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영감을 받은 아이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